좋은 책을 읽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늘 제자리지? 한 줄 명언에 깊이 공감하고 이번만큼은 꼭 변해보겠다고 다부진 결심을 하지만 왜 실제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까? 책을 읽을 때는 달콤하지만 책을 덮으면 똑같은 일상,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반복을 왜 벗어나지 못할까? 정서 부족이거나 자존감이 낮아도 자아 실현이 가능하긴 한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서 늘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건 무의식에 숨어있는 어떤 습관 때문인데 우리는 이것을 모른 채 그냥 삽니다. 이것을 알면 감정, 태도, 행동은 애쓰지 않아도 아주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을 말하며, 무의식이란 이와 반대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무의식은 아주 깊은 곳에 꼭꼭 숨겨져 있지만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의식에는 내면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으며 인식에 해당하는 자아는 내면의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의식과 무의식, 즉 자아와 내면의 어린아이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둘의 존재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매번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내면의 어린아이는 나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어린 시절의 내 모습입니다.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과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지만 언어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배고픈지 피곤한지는 내 알 바가 아닙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재미에 빠지면 온 세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영악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당연히 이기적이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오직 그 시기에만 허용되는 당당한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은 동심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저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을 잘 알기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한없이 투정 부리고 제멋대로 굴면서도 여전히 사랑받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강렬한 내적 경험을 토대로 어떤 행동은 패턴화되고 어떤 생각은 습성화되며 어떤 감정은 고착됩니다. 그렇게 아무 여과 없이 만들어진 가치관이 스며들어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우리의 평생을 지배합니다. 이런 무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리 도식이라고 합니다. 도식이란 세상을 보는 마음 안의 개념적인 틀 또는 공식으로 제대로 검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며 어릴 적 경험을 토대로 성인이 된 후에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게 만듭니다. 자아는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새겨진 도식이 혹시나 깨어날까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받았던 충격을 또 다시 받지 않을까, 다시 절망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수치심에 휘말리는 등 또 상처를 받으면 진정시켜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한 번만 더 느낀다면 난 우주의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말 거야. 는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런 상황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념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행동을 도식 대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남에게는 평범한 소뚜껑이 내 도식을 흔들어 깨우는 지독한 자극이 됩니다. 이런 소뚜껑을 도식 촉발 자극이라고 합니다. 도식 촉발 자극을 만나면 무의식 속에 잠자던 도식이 봉인해제돼 갑자기 지랄 발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식기가 자아를 찢어발길 것 같은 급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 재빨리 도식 대처 방식을 소환해 잠재워야만 합니다. 역시 이만한 게 없다고 평생 믿고 살아온 자동화된 방어 기제를 서둘러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도식 대처 방식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식을 지우거나 없애려고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도식이 점점 강해지기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냉정하다 못해 가혹하거나 잔인한 자아가 있습니다. 좀 참으라고 윽박지르고 못 본 척 외면하기 일쑤며 어른스럽지 못하다며 혼내기도 합니다. 자아에게 거부당한 내면의 어린아이는 울거나 화가 나거나 심한 경우 두려움에 떱니다. 이 둘의 소통이 엇갈릴수록 내면의 어린아이는 점점 더 안으로 웅크러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도식 찾기. 둘째, 행동 실험. 첫 번째, 먼저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새겨진 도식을 찾아봅시다. 시작은 어린 시절의 결핍에 대한 원망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키지가 않습니다. 죄책감이 밀려들거든요. 그러나 원망을 해야 비로소 자신의 결핍을 자각해 숨어있는 도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왜 그리도 미안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미안함 자체가 아픔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조차 없다면 어른스러움에만 치중하느라 내면의 어린아이가 숨도 못 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가장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봅시다. 이것을 초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겪었던 수많은 일을 기억에서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몇 개이므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기억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기억 퍼즐을 이리저리 맞춰보면서 아마도 그랬겠구나 짐작하면서 접근합니다. 두 번째, 행동 실험입니다. 이제 도식을 가설로 여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해봅시다. 실험 삼아 행동에 변화를 주고 결과와 도식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은 쉽게 하지만 나는 해보고 싶어도 차마 못했던 행동을 해봅니다. 첫걸음에 좌절하면 역시 난 의지가 약해. 동기가 부족해. 등 자기 비하로 다시 도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결코 서두르거나 의욕만 앞서서는 안 됩니다. 행동 실험은 작을
들을수록 효과가 강력합니다. 사소한 말이나 행동의 뿌리에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과 도식 대처 방식, 습관이 된 행동 패턴이 깃들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 습성 하나에도 자신의 마음이 진화해온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걸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 말과 행동의 습관 하나에도 가치관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에도 어린 시절과 무의식이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식은 무의식이 있을 때는 불타오르지만 의식에서 자각하고 있으면 도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활동할 때가 무서운 것입니다. 무의식에는 논리 검증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행동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과 무의식의 통찰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행동 실험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아직 통찰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억지로 하는 행동 실험은 별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순 없지만 이제는 내면의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지금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혹시 원망스럽기만 했던 내 부모님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김진관님의 홀로서기 수업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책은 2018년도 세종도서 교양부분 수상작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임신 전 육아 철학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어린 시절 애착의 결핍 때문에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나의 내면의 어린아이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성장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